남자 둘, 여자 둘,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통 톡톡. 네, 안녕하세요. 달달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마마입니다. 입양가족끼리 서로 돕자 캠페인. 입양가족이 하는 기업이나 가게 사업 광고를 해드립니다. 입양톡에 광고하고 마음에 끌리시는 대로 입양톡에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입양톡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010-9245-7836으로 연락주세요. 번창하실 거예요. 꼭이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네, 날씨도 너무 더운데 지난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강은미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이번 주제는 자녀와 주변의 입양 말하기입니다. 오늘 2부 이야기 이어가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어디서 마무리됐죠? 자녀가 커서 5, 6세가 되면 입양에 대한 질문을 하고 생부모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잘 하셔야 한다고, 입양 말하기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큰 오해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내용 이야기하다 끝났죠. 맞아요. 네. 불안함이 커진다고. 네.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한 5살쯤 되면서 입양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때 던진 질문은 형도 입양이냐, 나는 입양인데 형도 입양이냐, 그러면서 이제 출생과 입양을 구별하기 시작했고, 8살 되더니 그 엄마는 어디 사냐라는 질문을 이제 한두 번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그렇게 친생 부모에 대해서 궁금함을 물어왔을 때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를 좀 되도록이면 많이 가지고 계시면 하나씩 알려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친생 부모에 대한 궁금함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궁금함이 해소가 되면 친생 부모는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감으로써 불안한 마음이 좀 없어지는 그런 효과들도 있어요. 방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저희 둘째를 베이비박스 아기로 입양하면서 고민했던 사항들이 또 살짝 와요. 뭐냐면 베이비박스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죠. 이때 꺼내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네, 너무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가 원하는 거는 실체의 부모를 만나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지금 부모가 그 과정을 같이 해준다는 거, 그 고민을 함께 해준다는 걸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같이 손잡고 베이비박스 찾아가서 네가 여기서 왔어. 그리고 우리 가서 한번 물어볼까? 정보가 있는지 물어볼까? 해서 물어봤을 때 정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만 해줘도 아이한테는 해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만 좀 마음을 준비를 하고 네네. 있죠. 이때 생부모와 헤어졌다는 것, 정보가 없다는 것, 이러한 부분에서 부모가 설명할 때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혹시 이 부분은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낳아준 친생 부모가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잖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해주냐면 너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너를 키울 준비가 되지 않아서, 부모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준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너를 입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생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무리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왜 나를 키우지 못했지? 라는 이제 원망의 마음을 사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양 부모들은 걱정이 되죠. 혹시나 얘가 낳아준 친생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봐 막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편을 든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마 나라도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됐으면은 그렇게 했을 거야 라면서 이제 편을 들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가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도 혹시 사정이 되지 않으면 나를 입양 보낼 수 있나? 라는 것과 반드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불안이 확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친생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친생 부모를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는 좋지만 혹시 편을 든다고 미화시켜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질 거야 라는 멘트를 계속 이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때 또 한 가지 생기는 불안이 뭐냐면 신생부모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혹시 나를 데려가면 어떡하지? 나 우리 엄마랑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에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밤에 오줌 싸고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불안하구나. 혹시나 친생 부모가 나타나서 자기를 데려갈까봐 불안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먼저 아시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 낳아준 엄마가 와서 너 데려갈까봐 많이 불안해? 그런데 절대 그럴 리는 없어. 엄마 아빠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 안심시켜주고 스킨십 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아이들의 불안을 계속 떨어뜨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입양 아동이 친생부모가 나타나면 피가 끌려서 무조건 쫓아갈 거라고 상상들을 하세요.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입양 아동을 키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불안은 입양 부모랑 떨어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네. 진짜 자기를 떼어가 버릴까봐 이게 두려운 건데 너무 큰 오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 좀 잘 생각을 하고 그렇죠.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저희 단영이도 저는 단영이가 이렇게 예쁜데 낳아준 엄마는 얼마나 예쁠까 너무 궁금해서 사실 제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우리 너 낳아준 엄마를 좀 빨리 찾아볼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막 너무 싫어하면서 아니야 싫어 했는데 아이의 속마음은 그거였어요. 그 낳아준 엄마가 자기를 데려갈까봐. 그래서 저희 단영이가 그때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제가 걱정하지 마라. 너를 낳아준 엄마 아빠는 너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혹시 네가 낳아준 엄마나 낳아준 아빠를 보고 싶으면 20살이 넘어서 어른이 되어서 네가 원하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원하면 찾아볼 수 있구나라는 주도권을 이제 잡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불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다는 거.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경우는 입양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분들이 혹시 슬퍼할까봐 그래서 말을 못 꺼내는 경우 또는 이걸 얘기를 꺼냈다가 이 입양 가족과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애들이 얘기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부모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끔 어떤 분위기가 될 때 아니면 제가 수아하고 단 둘이 있을 때 수아야 요즘 어떻게 너 낳아준 엄마 보고 싶진 않아? 그러면 우리 수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뭐 어차피 좀 지나면 내가 찾아볼 건데 뭐 그렇게 아주 쿨하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한 번씩 우리가 일부러 너가 편하게 말해도 돼 하는 의미로 일부러 한을 제가 깔아주시는 거구나. 묻는데 수아도 뭐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친생 부모를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는 시기가 왔을 때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팁이 한 가지 있는데 아이들에게 자신을 낳아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좀 상상하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이윤이 같은 경우에는 6살이 되니까 낳아준 엄마가 어떻게 생겼냐, 뭐 낳아준 아빠가 어떻게 생겼냐,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궁금해해서 그렇게 궁금하면 그림을 좀 그려보자. 너 낳아준 엄마는 아마 굉장히 예쁘실 거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림을 그리는데 낳아준 엄마 치마 속에다가 아기를 2명을 그려 넣더라고요. 그래서 왜 2명이야? 그랬더니 언니랑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언니를 낳아준 엄마 아빠랑 너를 낳아준 엄마 아빠는 달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지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뱃속에다가 한 명만 그려놓고 그 옆에 아빠 그리고 저를 그리고 이러면서 제 위에다가 하트를 막 뿅뿅 붙여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막 2장, 5장, 이제 10장씩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정말 이게 궁금하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는데 궁금할 때마다 그렇게 그 궁금증을 그림으로 해소하는 게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현재 살고 있는 입양 부모님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이제 그전에는 내가 입양돼서 좋아 라고 얘기를 하다가 8살쯤 되면서부터 형아는 엄마가 낳았는데 나는 안 낳았구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슬프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 수아도 그래서 엄마 치마를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일부러 치마로 수아를 덮었다가 다시 쏙 빼면서 거기에서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단영이도 입양 사실 얘기를 해주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이제 너무 슬프다면서 나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싶어 이 얘기를 거의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너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 얘기를 사실 말로만 하는 게 얘한테는 해소가 안 돼서 그러면 내가 너를 낳아줄게. 이러면서 아기 낳는 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지금부터 엄마가 너를 낳을 건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도 나오면서 되게 힘들대. 그래서 우리 둘은 이제 힘을 줘야 돼. 이러면서 낳는 신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여름이어서 아이가 막 힘들게 그 티 속에서 빠져나오느라고 땀이 되게 많이 났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리 3시간을 잤어요. 정말. 힘들었구나. 푹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가 잤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싶어라는 얘기를 안 했고 막내 다윤이도 똑같은 엄마한테서 태어나고 싶어 얘기를 하길래 그래 너도 때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똑같이 설명을 해주고 낳는 거를 했거든요. 낳고 나서 제가 단영이와는 좀 다르게 궁금했어요. 내가 이렇게 낳는 신용을 했는데 혹시나 아이들이 엄마가 입양한 게 아니라 낳았다라고 잘못 알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다윤아 너는 누가 낳았어? 그랬더니 다른 아줌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다른 하길래 아줌마. 네.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엄마와 연결되고 싶은 그 마음만 공감을 해주면 아이는 그걸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다윤이도 그 뒤에 엄마한테서 태어나고 싶어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기 낳는 퍼포먼스가 입양아들한테 되게 좋은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직 진짜 안 와닿거든요. 이 얘기 사실 되게 저도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치료, 그림 이런 거에 대한 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그다지 신뢰가 그렇게 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림 그리는 때도 이거 그림 그린다고 애들한테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안이 가나 싶고 이 퍼포먼스도 그거 나온다고 해서 그 엄마한테 나오고 싶은 욕구가 진짜 해결이 된다고 막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신기하네요.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엄마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우리 막내를 볼 때 내가 걔를 낳지 않은 게 어떨 때 슬프거든요. 그렇죠. 내가 너를 낳았으면 슬퍼. 얼마나 좋겠니. 우리 난 수아엄마가 그래서 난 그랬잖아. 낳고 이 싶어. 아이를 내 뱃속에 넣었다가 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엄마를 위한 치료 과정에서도 엄마 뱃속에 올라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정말 우리가 느끼는 그 친밀감을 다 품에 안고서 다 해준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서 태어나는 거야 해서 아이를 한번 이렇게 낳고 나면 엄마한테도 내가 이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내가 놓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다. 지금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요. 출산의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경험이 없어. 이게 어떠한 느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도 없는 그 감정이 기억을? 아이한테 그게 있나?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잘 안 오는 거거든요. 그렇겠다. 네. 달달이님 어떻게 아시지? 전 출산의 경험이 제가 있잖아요. 이거 뭐야 나. 혼자 공감하고 계셨지. 그런데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로는 많은 입양 선배님들께서 그런 경험이 엄마에게도 위로가 되고 아이에게도 실제적으로 하나의 퍼포먼스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니 하기는 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그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어떠한 한 과정일 수 있으면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나한테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의미 있는 작업일까는 실질적으로 잘 안 와닿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출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엄마도 출산의 경험을 하는 것이고 아이도 출생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거라서 사실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킬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밤에 우리 모두 실행을 합시다. 자, 우리 아이를 티셔츠 꼭 끼는 거에다 넣고 자, 이거 오늘 듣고 하는 하시는 거야. 분 바보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 자, 막. 오늘 밤에 우리 모두 무슨 하는 오늘 겁니다. 밤이에요. 오늘 아니 타이밍이 됐을 때 아이랑의 이제 타이밍이 됐을 때 해야죠. 아, 그냥 너 들어와 빨리. 지금 들어와. 혹하신 분들 빨리 무릎 꿇고 손 드세요. 입양턱 사랑 톡톡톡.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경우 스스로 자기가 입양됐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일까요?
아이들은 입양 사실을 이제 주변에 막 알림으로써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만 이루어졌던 입양 교육이 바깥으로 나가는, 확대되는 그 시기에서 이 아이가 사회를 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두드려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 나 입양됐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입양했어 라고 잠깐 똑똑똑 두드려보는 역할을 함으로써 반응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괜찮으면 좀 더 확대하고, 근데 반응이 괜찮지 않으면 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한테 그 사실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움츠러든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아이가 얘기할 만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요렇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반응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까지도, 멘트까지도 좀 정해주시면 아이가 문을 두드렸을 때 좋은 반응이 올 수 있도록 좀 언지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유치원 정도까지의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해주면 된다고 치지만, 사실 초등학생 넘어가면서 아까 얘기하셨던 구체적 조작기, 논리적인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 사고들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전 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게 되면 타인 조망권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 타인 조망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다른 사람은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나와는 다르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자신을 낳아준 친생 부모가 자신을 키울 수 없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문을 좀 더 깊게 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낳아준 엄마는 정말로 왜 나를 입양 보냈어? 나를 낳아준 아빠는 왜 나를 키우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진짜 이유를 이제 물어보는 네, 거죠. 그래서 아마 질문의 억양들도 좀 달라요. 진지하게 묻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들을 좀 예로 들어주면서 아이에게 친생 부모가 너를 키울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어느 날 정말 진지한 분위기를 잡더니, 엄마 근데 정말 왜 날 낳아준 엄마는 나를 키울 수 없었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조카들 중에 단영이를 낳아준 친생모의 나이하고 비슷한 조카를 예를 들면서 너 그 언니 생각을 해봐봐. 그 언니가 지금 학생인데 아기를 낳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너를 키울 수 있었겠어? 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기 키우려면 뭐가 드느냐, 뭐 어떤 게 필요하느냐 이러면서 부모가 될 준비에 대해서 아이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말을 한 게 맞아. 아기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 마트 가면 기저귀 비싸, 분유 비싸 뭐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아이가 갑자기 천장을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근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 눈물이 빨갛게 맺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자기를 낳아준 친생모에 키울 수 없었던 아픈 마음을 얘가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냥 아이를 같이 이렇게 안고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아이가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고민이 있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걸 엄마한테 표현한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죠? 그게 평소에 많이 훈련이 된 거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맞아요. 엄마 아빠가 여태까지 쭉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지 않았다면 네. 아이는 그 불안과 궁금증과 이 모든 슬픔을 혼자 아니면 반항이나 다른 표현으로 네. 나타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런 불안감을 중요하겠네,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 입장으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시기가 되면 자녀들이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 또 부모와 떠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래 문화 영향이 많이 커집니다. 그렇죠? 이제 학령기에 접어들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 이제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죠. 아이를 좀 대비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돼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영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7살 겨울방학쯤에 특훈을 시켰어요. 이제부터는 너 혼자서 이 세상을 좀 대처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입양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고 너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우리는 다 입양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입양에 대해서 다 좋게만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입양을 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 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친구들이 너한테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정말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3-4가지 정도를 먼저 정해서 아이하고 연습을 했었거든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입양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은 거의 자연스럽게 그러면 너는 가짜 엄마 아빠랑 사는 거야? 이제 이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멘트를 정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엄마 아빠야.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야. 그리고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도 진짜 엄마 아빠야. 하고 이제 멘트를 적어줬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아이하고 주고받으면서 연습을 해서 어떤 순간에라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시켜줬었어요. 아이들이 뭐 너 고아야? 이렇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아는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있어. 그래서 나는 고아가 아니야. 더군다나 나는 엄마 아빠가 둘씩 있어. 네, 이거까지 해주면 이제 더 확실하죠. 저희 지난 방송도 소개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비수 같은 말에 대처하는 방법, 비수가 아닌 스치는 바람으로 쓱 지나칠 수 있는 요령은 지난 입양톡 19회 20회를 들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양 더 자요. 또 그리고요, 저는 초등학교 시기에 또 입양 부모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레아를 입양하려고 결정하려고 마음먹을 그 시기 즈음에 저희 언니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입학하자마자 가족들이 그려오라고 그러고 나의 일생 뭐 이런 프로젝트 내줘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 사진부터 시작해서 내가 태어난 순간 뭐 온 가족이 막 파티했던 거 뭐 이런 사진들을 아이들이 다 붙여와서 앞에서 하나씩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난 저거 못 해주는데. 그러게. 네, 그래서 나 이거 입양하면 학교 다닐 때마다 이런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다 걸려갖고 우리 애가 슬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때문에 입양 해마로까지 가는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럴 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때는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미리 가서 이제 입양 사실을 얘기를 하잖아요. 초기에 얘기를 할 때 혹시 과정 중에 출산과 관계돼서 신생아부터 뭔가 연결되는 작업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입양이고 몇 개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정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선생님하고 먼저 의논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그러면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줘야겠네요 해서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저도 우리 아이들 볼 때 우리 위에 아이들은 제가 탯줄 자르는 것도 가지고 있고 초음파 사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막내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누나나 형아 앨범 볼 때마다 그러니까 막내가 같이 보는데 제가 너는 그게 없어. 왜냐하면 입양했잖아 할 때 제가 그 말 할 때 사실 마음이 좀 짠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 너 처음 잘랐던 머리카락 엄마가 가지고 있다. 너 이빨 뽑았던 거 엄마가 가지고 있잖아 하면서 다른 대체물을 주면서 너가 우리랑 가족된 그 이후부터는 엄마가 다 너에 관한 걸 가지고 있어 하면서 빨리 보완을 해주려고 해요. 그 성실감을. 그거 다 모아놔야 되겠구나. 나 어떻게, 나 모으는 거 되게 못하는데. 근데 사실 레아 마음은 레아 만나기 전에 외국 여행하면서 사진에다가 레아 이름을 네. 찍어가지고 늘 같이 와, 다니는 그거 것처럼 찍어 놓으셨잖아요. 맞다. 그런 거 맞다. 보여주면 너무 그거 정말 좋죠. 괜찮아. 사실. 기다리는 동안에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렇다. 해주면 훨씬 더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 그렇죠.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다는 그거가 메시지를 느껴만 지면 예, 아, 전하는 것 같아요. 거잖아요.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입양 가족들의 다양한 사연과 입양에 대한 궁금증, 고민거리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팟빵 댓글 또는 ALOVETALK 숫자 0 alllovetalk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꽉 찬 알찬 방송으로 보답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쭉 기다립니다. 입양통 다랑통 터통. 한 10살 정도가 넘어가면서 또 변화가 생기잖아요. 입양에 대해서 늘 자신 있고 긍정적이던 아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입양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아이의 생각이 뭐가 바뀐 걸까요? 입양 아동들을 입양 모임에서 관찰을 해보니까요. 입양 사실을 밝히는 거에 대한 발달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는 시기나 초등 저학년까지는 이제 주목받고 싶고 연습하고 싶고 이래서 입양 사실을 마구 알리지만 3, 4학년 정도 되면은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말해야 될 상대와 말하지 말아야 될 상대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랑 좀 더 친하고 싶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마치 특별한 뭔가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해주는 상대, 안 해주는 상대를 이제 아이가 사실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는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말 안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가 입양에 대해서 물어오면 자연스럽게 입양 사실을 알려주거나 입양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살이 이제 넘어가면 부모님들이 10살 이후에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은 더 고민돼야 되는 건 10살 이전에 아이가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10살 이후에는 아이가 이제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되도록 의견을 묻되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알리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혹시 아이가 입양 사실을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파악하시고 그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를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제가 아는 아이가 있는데 되게 야무지고 똑똑해요. 그리고 부모님이랑의 유대관계도 굉장히 좋고 어릴 때부터 입양 공개를 하면서 자랐고 근데 이 아이가 그 초등학교 4학년 즈음에 아이 스스로는 내가 입양된 것이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항상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이 아이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모든 시작 멘트가 네가 알다시피 내가 입양됐잖아. 너 오늘 나랑 같이 놀래? 뭐야 그게? 네가 알다시피 나 입양인데 너 우리 집에 오늘 올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항상 내가 입양된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엄마가 그걸 모르다가 나중에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서 입양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입양이 좋은 거니까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싶었다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야 친구들이 너 입양된 거 다 아는데 더 이상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얘기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아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입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에서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이랑 부모님이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는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말하지 말아요. 이런 거 캐치하는 거에서부터 아이들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그런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부모님이 알아차리는 거 아이들의 상실에도 이런 거를 같이 해주는 것까지 엄청난 섬세한 양육의 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또 선택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입양 또래 모임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네네. 하는데요. 혼자는 힘들지만 네, 같이 하는 우리 거는 집에서 이제 우리 수아 친구들은 그 파자마 파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집에 모여서 자면 새벽 4시, 5시까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새벽 4시에 깼는데 계속 무슨 이야기하는 소리가 나서 이게 애들이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까지 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있잖아. 우리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나 입양이라고 놀렸다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이 야 그러면 니네 학교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아이들이 하나는 부천 살고 하나는 과천 살고 하나는 수원 살고 하나는 광주 살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를 어떻게 같이 가요? 뭐 토요일 날 갈 거야? 일요일 날 갈 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그래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스스로 아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아이들끼리 그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맞아. 정말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요즘에 말띠가 한참 애들 4살이잖아요. 미운 4살. 여태 내 이쁜 짓 하던 애들이 다 말썽 피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막 이 집 저 집 난리 났어요 지금. 아우 미워 죽겠어.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막 이러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얘 미워 죽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해요. 그렇죠. 잘못하면 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입양 가족들끼리만 할 수 있는 네네 얘기죠. 너무 편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부모끼리도 이렇게 편안한 이야기가 있고 아이들끼리 학교에서는 못하는 입양 자녀들끼리만 할 수 있는 진짜 편안한 이야기를 막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다는 게 그런 그렇죠. 안정감이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야 어제 우리 엄마가 내 핸드폰 던져서 깨졌어 그러면 너 입양이라 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봐 아이들이 거기서 편하게 말을 못하는데 지들끼리 모여서는 야 우리 엄마가 핸드폰 던져서 깨졌어. 야 우리 엄마는 핸드폰만 던지는 줄 아냐. 나가 그런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 부모님이 흉을 볼 때 아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너무 그냥 편해. 편하게 말을 네. 해도 저 친구도 오해 안 하고 듣고 그러고 나서 그냥 웃고 돌아가면 또 엄마한테 가서 애교 떨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편견 때문에 웃픈 얘기네요, 그죠? 네.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네. 빨리 편견이 없어져야 되겠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지난달에 입양 어린이 합창단 모임이 있어서 그때 한번 참석해서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 오신 부모님들이 다 하신 이야기가 입양 어린이 합창단이 좋은데 뭐 아이들이 노래를 열심히 하고 무대에 서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입양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해소하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선배 있고 동생 있고 하니까 누가 와서 입양에 대한 얘기하면 언니가 얘기해줘. 그게 세월이 몇 년 되면서 아이들끼리의 노하우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입양 교육 우리는 따로 안 해도 돼. 지네끼리 하룻밤 재우면 그 안에서 다 배우고 와. 엄마 욕 마음껏 하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이야기 마음껏 하면서 학교에서 들었던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안 좋은 이야기를 엄마한테는 차마 못하는데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근데 그 입양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해지더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입양 탁 사랑 톡톡 사랑해요. 그러면 큰아이로 입양된 아이들 있죠. 또는 초등, 고학년 이상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생각은 또 어디까지 자라나는지 좀 궁금한데요. 입양 말하기도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차근차근 점점 깊은 이야기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또래 모임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래 모임에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아이 입양도 또래 모임이랑 연결시켜주면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적응하기 좋을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꾸 이제 우리 수아 예를 드는데 우리 수아 또래는 그 모임에서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아마 미혼모 그 보호시설, 자립시설이죠, 요즘은. 거기에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미혼모들과 같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자기들이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게 그전에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자기를 왜 못 키웠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고 약간 좀 그 미운 마음이 사실 있었대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었고 그냥 이해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지켜줘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우리 아이 하나만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를. 그런데 또래 모임을 지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런 데 간다고 하면 참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제가 입양한 아이들 중에 사춘기 아이들이 겪는 고민 중에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친생 부모에 대한 고민이 극대화되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나도 우리 부모랑 비슷해. 그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나도 사고 칠 위험이 있어. 그 동일시하는 친생 부모랑 동일시하는 것 때문에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 자기
자존감이 조금 낮아지는 표현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아이들이 우리 친생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도 경험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우리 부모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 그런 의미에서 좀 특화된 사후관리 시스템이 진짜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 또래 아이들은. 네, 큰아이 입양의 경우도 그 또래의 큰아이 입양이 갖는 정서와 또 신생아 입양의 정서는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캠프나 뭐 이런 것들이 큰아이에 특화돼서 그 아이들의 심리를 잘 만져주는, 더 나아가서 그 아이와 함께 이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는 부모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게 살짝 굉장히 아쉬워요. 약하죠. 네, 그 부분들을 개발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큰아이 입양한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10대 후반에 접어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후관리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박마희님 네.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또래 모임에서 그때 캠프를 하면서 그때 우리 강은미 님이 이제 제안을 하셔서 그럼 아이들이 그 미혼모 시설을 갔다 와서 스스로 느낀 거를 역할극을 하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했었어요. 그거 잠깐 좀 그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네네. 중학교 청소년이잖아요. 한참 예민할 나이고 조금 더 지나면 자신들을 낳아준 엄마나 아빠의 나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어서 아이들이 모인 김에 지금쯤은 얘네들이 자신들을 낳아준 친생 부모의 마음들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황극을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요. 전에 미혼모 시설을 방문을 했을 때 어떤 미혼모의 사례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 미혼모의 사례를 상황극으로 만들어서 하나이는 미혼모 역할을 맡았고 하나이는 미혼모의 남자친구 역할을 맡았고 하나이는 엄마 아빠 역할을 맡았고 삼촌의 역할, 뭐 오빠의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역할을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아기 역할까지도 그렇게 해서 부모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방에서 한참 동안 회의를 하고 연습을 하고 이래서 이제 했는데 와 정말 리얼하게 여우주연상 저리 가랄 정도로 와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엄마 아빠의 네, 그 반응 재밌어서 깔깔대면서 하긴 했지만 그 순간순간 그 느끼는 놀라움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표현을 하는데 보는 저희도 사실 재미있기도 했지만 어떤 순간순간에서는 그래 저럴 수 있었지. 저런 느낌이었겠지. 아 그래 쟤는 임신 사실을 부모한테 알리면서 수용되지 않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도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요. 상황극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다 물어봤었어요. 이 역할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니? 너는 미혼모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니? 이러면서 했더니 아이들이 각자 그 역할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들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한 번쯤은 실제로 자신들을 입양 보냈던 그 친생 부모들의 마음들을 자신이 연기를 하면서 느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네, 프로그램 그렇죠. 같네요. 네. 저희가 그거는 이제 저희 입양 부모들끼리 그 또래 모임으로 하면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좋았던 게 그 미혼모의 이해가 참 좋았어요. 스토리가 뭐였냐면 엄마 아빠와 이모 삼촌들이 병원에 데리고 와서 아이를 지우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아이가 무릎을 꿇고 부모님에게 빌어서 그 아이를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자존감, 와 내가 정말 이렇게 귀하게 지켜진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거기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저도 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먹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미혼모 시설을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나를 못 키우는 우리 엄마가 이해가 되었어요. 이제는 감사해요. 그 전에는 약간의 원망과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어떤 궁금증만 있었는데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그 엄마의 입장과 아빠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그 부모들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단영이도 뭐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네네. 단영이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입양 모임에서 또래들하고 미혼모 시설을 방문하는 일을 몇 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들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청소를 하다가
그 입양 사후 서류를 발견을 하고 친생모가 상담을 한 내용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단영이를 낳아준 아빠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버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도 한번 얘기해줬지만 이제 단영이가 중학생이 되어서 이 사실을 단영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너무 궁금해서 다시 단영이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를 낳아준 아빠는 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버렸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 단영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무서웠겠지. 책임감 때문에 두려웠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얘가 이제는 낳아준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때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마음을 얘가 이해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느끼면서 아, 이게 또래 모임에서 무연모 시설도 방문을 하고 자신을 낳아준 엄마 아빠의 역할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저희 딸을 사실 다시 봤어요. 정말 잘 컸구나. 너무 네, 기특하네요. 네, 기특하면서도 대견했어요. 짠하고 참 네. 공감이 가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책임감까지 벌써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게 다 컸네. 네. 근데 그 대목에서 아이들한테 친생 부모의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끝까지 져야지 그때 그 교육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스스로의 행동도 그런 책임지지 못할 일은 너 하지 마. 딸아빠시다, 딸아빠. 그러네요. 거기서 진짜 폭넓은 대화가 가능하겠네요. 그 큰 아이들하고. 정도의 인지가 됐으면 너 같았으면 어떨 것 같니? 만약에 네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현재의 엄마 아빠라면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나이 때에는 그리고 그들이 짊어지기엔 책임지기엔 어려운 사회 환경까지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너가 지켜야 되는 가치까지 연결시켜서 같이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그렇죠. 기회이기도 한 것 네. 같네요. 그러니까 그 나이는 일반적인 가능하죠.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어떻게 보면 사춘기가 지나면 훨씬 더 교육하기에 그렇죠. 성적인 그렇죠. 부분이나 좋은 여건이 될 더 수 있죠. 좋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도 네.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게 보면서 우리 수아가 거기에서 그 느끼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어릴 때 저런 잘못된 행동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걸 본인이 봤거든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일들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더 남다르게 가졌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햇살이 이슬이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비박스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베이비박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유기하는 장소, 그래서 버린다라는 표현 저희는 너무 싫어하지만 그러한 장소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편견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베이비박스까지 오는 그 미혼모 엄마의 마음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사실 굉장히 고맙거든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어렵게 그 탯줄도 제대로 못 자르고 혼자서 낳은 아이를 거기까지 와서 그 교통도 불편한 언덕까지 와서 맡기고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저는 가르쳐 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친생 부모를 미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을 때 오히려 좀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까, 자긍심이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생명이 지켜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죠. 네. 사실. 네. 사실 제일 처음부터 짚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양이라고 했을 때 그 입양 부모가 느끼는 입양, 그리고 입양 아가 느끼는 입양, 그리고 이제 금방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 아이들 낳아준 그 생부모가 느끼는 입양이라는 단어의 네.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에 따라서 그 입양을 말하는 풀어가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거기 시설을 방문을 했을 때 미혼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물었거든요. 너희들이 입양된 거를 언제 인지를 했느냐? 몇 살에 너가 알았고 그걸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를 물었는데 우리들은 보통 이제 우리 입양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입양 그러면 보석이에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새로운 뭐 출발이에요. 막 대부분 다 우리 부모님들은 긍정적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아 이건 나는 가족의 완성이다.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너무 슬퍼서 며칠을 울었다.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 뭐 그렇게 힘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입양이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입양은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입양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입양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 기억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입양은
어쩔 수 없이 친생 부모랑 헤어졌다는 그 얘기를 꼭 하나 거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라는 이 두 가지가 병립하는 것 같고 네. 친생 부모한테 다가오는 입양은 내가 낳은 아이와 헤어지는 것이 입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입양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을 정말 이해 못하실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부모는 정말 섬세해야 되는 게 진짜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우리한테 입양은 사랑이야, 좋아, 행복해, 우리 가족이 돼서 너무 좋아. 이것만으로 아이한테 다가가기엔 아이의 연령별 그 감정 변화를 충분히 공감하고 섬세하게 이해하고 만져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아이의 그 상실의 부분을 부모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움츠려들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줄 수 있는, 나아가서 더 좋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끌어당김까지 갖출 수 있는 좀 힘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영이처럼 그죠? 아, 네. 캠프 가면 얼마나 열심히 동생들 돌봐주는지 몰라요. 맞아요. 저희 너무 단영이가 기특한 것 같아, 정말. 잘하는 게 애기들 보는 거예요. 아, 네, 우리 그리고 집 애기들은 너무 좋아해서 엄마 남자 애기, 남자 동생 좀 입양을 하자. 지금 얘기를 파이팅 하세요! 요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입양 모임에 가서 동생들 봐주는 봉사 활동을 해요. 너무 그리고 기특해요, 그 정말. 또래 모임들 다 같이 가가지고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데 사실 이 봉사 활동이라는 게 입양 부모들도 도와주니까 참 좋기도 하지만 입양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동생들을 도와주는 내가 뭔가가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이렇게 또래 모임에서 이런 봉사 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그쵸. 입양 아동으로서 좀 자부심,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입양턱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패널들 소감 한마디씩 하시죠. 네, 이거 하고 보니까 준비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아들 지금 많이 커서 이제 나는 입양에 대해서는 뭐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구나. 계속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방송 들으면서 뭐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입양 부모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구나. 공부 안 하면 아예 이해 못하겠구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주고 해야 될지 좀 마음이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잘 자란 우리 단영이 같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햇살이 이슬이가 또 그렇게 클 거를 예상을 하면 너무 기대되고 희망적인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가 저 같은 초보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숨가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앞으로 저거까지 해야 돼. 저런 시기도 온단 말이야. 하고 숨가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 특이하게 저는 오히려 소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어요. 왜냐면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 진짜 저는 싫어하긴 하는데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그 시기에 조금 더 남다른 고민을 하고 자랐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아픔일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 만져주기만 하면 우리 애들 진짜 멋있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빛날 거야. 세상의 편견을 바꿔줄 수 있는 증거가 될 거야. 라는 막 기분이 막 생기면서 진짜 우리 화이팅 하자는 이야기 오늘은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멋지다. 우리 재수 없어. 입양톡의 1호 박사. 아니, 본인은 처음 엄마라고 그러면서 어쩜 저렇게 정리를 싹 해. 아니 석사는 이미 하셨고요. 그럼 난 뭘 얘기하라고. 참 저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아까 전문 용어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피아제는 그렇다 치지만 저는 사실 조망권은 아파트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타임 조망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 난 우리 집만 조망권이 좋은 줄 알았더니 타임 조망권도 있고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 한계를 자꾸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우리 강은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와, 저는 정말 많이 긴장했고요. 이 어려운 것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송을 들으면서 참 많은 분들이 아마 도움을 받고 계실 텐데 앞으로도 더 깊어지고 더 폭넓은
좋은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입양 부모님들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 입양 자녀들을 정말 당당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장 7시간 동안 고생하신 우리 강은미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회 목소리 재능 기부해주신 권시윤, 윤가원, 김수호, 송진, 서은재, 강혜살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입양톡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양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방송, 유일한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방송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실 계획입니다. 언론을 통해 학계에서 입양과 관련된 제안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노혜령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입양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 정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발전 방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가족이 아닌 분이 입양톡에 출연하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입양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와 함께 모든 입양 가족들이 건강해지는 데 필요한 제도나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만큼 정성 다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저희가 여름 휴가 관계로 한 달 후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입양.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 때까지 입양톡, 사랑톡 톡톡! 감사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걸 이루기보다 어떠한 결과물을 내기보다 잘 견뎌내는 것, 잘 버텨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잘 붙어있는 가지 되는 것, 잘 견뎌내는 것, 잘 버텨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더불어 함께 서로 손잡고 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지금의 모습 그저 있는 그대로 서로의 어깨 함께 기대어가며 구애와 과분한 그대를 돌보아주는 예수님의 삶이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잘 붙어있는 가지 되는 것, 잘 견뎌내는 것, 잘 버텨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더불어 함께 서로 손잡고 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지금의 모습 그저 있는 그대로 서로의 어깨 함께 기대어가며 구애와 과분한 그대를 돌보아주는 예수님의 삶이죠.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더불어 함께 서로 손잡고 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지금의 모습 그저 있는 그대로 서로의 어깨 함께 기대어